자, 오늘 배울 것 찾았죠? 파동? 다 되고요. 이렇게 숫자를 써놓은 거는 이제 강의하는 순서를 써놓는 거고요. 써놓는 거고, 혹시라도 쌤이 이제 순서를 막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흐름상 바꿔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을 때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파동.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파동. 예빈이 파동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파동 그럼 뭐가 떠올라요? 번뜩 떠오르는 거. 안 떠올라? 아, 그렇군요. 혹시라도 채빈이 떠오르는 거 있나? 파동. 안 떠올라? 규원이 파동 떠오르는 거 있나? 파동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파동. 채빈이 떠오르는 거 있나? 파동? 떠오르는 거 없죠?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파동. 앞에 파자가 마치 파도같이 어떤 파도 할 때 물결 치는 거 있잖아요. 파도 치는 거. 파도 치는 장면 같은 거 그런 걸 상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파도 치는 거. 파동은 이렇게 뭔가 훅 떨리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쌤도 여러분들한테 파동이라는 걸 보내주고 있다. 느껴져? 안 느껴지죠? 근데 파동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가 파동이야. 소리를 다른 말로 써있죠. 음파라고 해서 음파. 이 파자가 써있는 것들이 전부 다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파동. 자, 쌤이 이제 파동의 종류를 쭉 얘기해 볼게요. 들어본 게 있나? 자, 음파. 들어본 적 있죠? 물결파. 물치는 물결파. 그 다음에 지진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지진파. 그 다음에 전자기파. 이거 좀 어렵다. 들어봤어요? 전자기파. 끝에 파 들은 건 다 이제 파동이라 보면 됩니다. 양파. 맞아? 이건 아니죠? 양파는 아니죠? 쪽파. 이것도 아니죠? 파 뭐 있죠? 파파. 이것도 아니죠? 아무튼 파자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뭔가 에너지를 가진 것들을 파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거 뭐냐면 파동이란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는 뭐야? 에너지입니다. 파동의 정체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쌤이 음파라는 파동을 발생시켜서, 즉 음파라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여러분들 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귀에 넣어주니까 들리는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쌤이 소리를 만들 수 있어? 힘이 하나도 없어. 소리를 만들 수가 없죠.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어떤 음파라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동의 정체는 뭐다? 에너지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파동을 이제부터 전달시킬 거야. 파동을 전달시킬 건데 파동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파동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못 가. 누가 도와줘야 돼. 자, 쌤이 발생시키는 이 음파 있죠? 음파. 어떻게 발생되는 거냐면 쌤 여기 성대라고 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소리 낼 수 있죠? 수습 불러볼까? 예빈? 소리 나죠? 채빈? 소리 나죠? 김규원? 소리 나죠? 소리 나죠? 김채윤? 소리 나잖아. 소리가 난다는 건 자기도 다 모두 다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거야. 또 어떻게 또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냐면 이걸 때립니다. 들려요? 이 소리가 여기를 쌤이 진동, 에너지가 발생되도록 쳤기 때문에 소리가 발생된 거잖아. 자, 이렇게 소리가 발생되는 시점은 특징이 뭔가 떨림이 있어요. 떨림. 성대를 막 떨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를 탕 때려서 떨림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소리란 자, 이런 파동이란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이제 전달될 건데 봐봐. 쌤이 여기 성대를 진동시켜서 발생시킨 이 소리가 전달되고 있죠? 들리죠?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들리면 손을 들 수가 없죠? 아무튼 근데
자, 여기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공기가 선생님의 소리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공기가. 그래서 우주 공간에 가게 되면은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선생님이 그냥 잠깐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달하는 녀석은 뭐냐면 매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리라고 하는, 즉 음파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매질로 뭐가 필요하다? 현재 여기서는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다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경기장에 가면은 파도 타기 응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파도 타기 응원? 파도 타기 응원할 때 멀리서 보이는 뭔가 파도가 확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파도 타기 응원. 그럼 파도 타기 응원도 멀리서 보면 에너지가 막 확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너지가 막 큰 에너지가 막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면서 전달되는 거잖아. 그치? 바로 그겁니다. 바로 매질은 역할이 뭐냐? 즉 여기 매개물질, 그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매개물질은 사람인데, 현재 사람인데 사람이 에너지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봐봐. 멀리서 봤을 때 파동은 여기서 일로 쫙 진행되고 있어. 그죠? 사람들은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 매질은 에너지와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매질은 어떻게 움직인다? 매질은 위아래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에너지는 저절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매질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인다?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매질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매질을 타고 에너지가 쫙 전달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파도 타기 응원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에너지, 다른 말로 파동이죠. 파동이 오른쪽으로 전달이 될 때 그 파동을 진행시켜주는 매질, 사람이라는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로.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매질은 에너지죠. 전환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움직이는 방향과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향은 수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매질은 에너지와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얘기해줄게요. 결정적인 증거.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죠. 매질은 뭐라고요? 얘기해봐. 소리를 전달시켜주는 매질은 이 교실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만약에 쌤이 전달시켜주는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 귀로 들어갈 때 중간에서 매질이 같이 움직인다면, 에너지와 함께 같이 움직인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야? 소리가 들어올 때 공기도 같이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겠죠? 그죠? 쌤 소리가 들릴 때 바람 소리가 같이 들려야 됩니다. 왜? 매질도 같이 들어온다면. 사실 여러분들 쌤 소리 들을 때 바람 소리가 들리나요? 바람 소리는 안 들리죠? 즉 매질이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전달시킬 때 매질이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럼 매질이 전혀 움직이지 않니? 아니야. 매질이 움직이는데 어디로만?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만 이쪽으로 전달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에너지, 파동과 매질의 관계입니다. 파동과 매질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또 다른 파동들 중에서 쌤이 지금 말한 건 소리, 음파를 얘기했고요. 첫 번째, 물결파. 물결파라는 파동은 누가 전달시켜주나? 매질이 뭐냐? 물결파니까 당연히 물이 전달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이 소리는
공기만 전달시켜주는 게 아니라, 봐봐. 쌤이 여기, 아까 책상을 탕탕 때렸을 때 소리가 발생됐죠? 여기 책상을 탕탕 때리고, 여기는 진공이라서, 진공이라면 탕탕 때리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립니다. 근데 진공 상태에서 이걸 탕탕 때리고, 귀를 여 끝에다가 딱 대고 있으면 들릴까, 안 들릴까? 책상 끝에다가 귀를 대고 있으면 이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 책상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 책상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따라서, 입자를 타고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근데 완전 신기한 건 공기를 지나가는 속도보다 이 고체, 책상을 지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공기는 입자 간의 거리가 어때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리인데 전달돼야 돼요. 공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공기가 멀리 있어. 멀리 타고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고체는 어때요? 고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따닥따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타고 가기가 되게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 훨씬 더 소리가 빨리 전달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들어봤나요? 돌고래들은 저 밑에 바닷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그죠? 바닷속에는 액체가 있잖아요. 액체가 있어도 거기 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액체는 기체보다 훨씬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기체보다 가까우니까 소리가 타고 가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볼게. 그 소리는 공기보다, 기체보다 액체가 속도가 더 빠르고요. 액체보다는 고체가 가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겠구나. 우리 분자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괜찮아요? 자, 또 하나, 이거 맞춰봐. 지진파의 매질은 무엇일까요? 지진이 발생되는 건 땅이니까, 땅이 그 매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파동이 있는데, 아까 들어봤다 했는데, 전자기파도 하나의 파동이거든요. 전자기파. 끝에 파자가 쌓이는 걸 봐서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를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 글자. 알 것 같은데. 왠지 알 것 같은데. 전자기파를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왠지 너는 알 것 같다고. 이 교실도 있어요. 정답. 빛. 빛을 전자기파라고 불러줘요. 빛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빛도 파동의 형태로 온다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빛은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지 않을 때 가장 빠릅니다.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니 안 오니? 오고 있죠?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입니다. 진공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전달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빛은 매질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파동입니다. 물론 매질이 있으면요. 이 공기, 여기는 매질이 있잖아. 그지? 근데 빛은 이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아. 뭐야 이거 공기 뭐야? 지나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빛의 입장에서는 공기를 만났을 때 좀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요. 빛이 공기를 만나면 좀 느려져요. 근데 빛이 물을 만나면요. 더 느려지겠죠. 빛이 다이아몬드를 만나면요. 더 느려집니다. 훨씬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때 가장 좋아요. 다시 말해서 매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굳이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전파도 일종의 빛입니다. 빛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좀 이따가 보여주면서 할 건데, 에너지가 전달될 때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한다. 이거야. 요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좀 이따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파동이 전달되는 모습도 좀 이따 그림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1번째. 파동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파동을 분석할 건데 0입니다. 얘는 위치. 여긴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야. 0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 쌤이 돌을 들고 돌을 여기다가 붕덩 떨어뜨릴 거. 이거는 물입니다. 물이었어. 물이 있는데 여기다 0점에다가 돌을 붕 떨어뜨리는 거. 어떻게 돼? 물이 출렁출렁거릴 거 아니야? 자, 물이 출렁출렁거리는데 선생님이 돌을 떨어뜨린 만큼 돌을 여기다가 쿵 떨어뜨리면 돌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뭐가 쿵 올라오냐? 물이 올라오냐? 물이 이만큼 쿵 올라와. 그리고 올라온 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자, 지금 올라온 건 에너지 때문에 풍 올라온 거잖아. 에너지 때문에 풍 올라온 거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출렁출렁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너지가 지금 전달되는 건 에너지 다른 말로 물결파죠. 물결파라는 에너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에너지가 오른쪽 이동할 때 걔를 이동시켜주는 매질은 어떻게 한다?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물은 이렇게 한껏 올라왔다가 따라가지 않고 아래로 출렁출렁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고 물은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에너지만 오른쪽으로 전달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죠. 매질은 에너지와 함께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하고 잘 들어.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좀만 힘냅시다. 봐봐, 용어 정리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꼭대기로 풀 올라왔죠. 꼭대기로 출렁해서 끝까지 올라왔잖아. 맨 끝까지 딱 올라왔을 때 우와 꼭대기까지 왔어. 그래서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마루. 성대가 없나요? 성대가 있나요?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마루. 밥 안 먹었나요? 쑥스러워서 그러죠? 자, 마루라고 해, 마루. 자, 여기 가장 아래로 내려간 여기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골이라고. 골짜기 할 때 골 있죠? 따라합시다. 골. 잘했어요. 골란 거 아니죠? 골이라고 합니다. 마루, 골. 다시 여기 꼭대기로 또 올라오죠? 여긴 다시 또 뭐가 됐어? 여기도 마루가 되겠죠? 마루가 되고 골이 됩니다. 마루와 골이 반복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꼭대기를 마루라고 하는구나. 가장 아래쪽을 골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0점이었다가 돌을 퉁 떨어뜨리니까 이만큼 빵 올라오죠. 올라온 만큼 내려가는 것 뿐이거든요. 쌤이 그림 이상하게 그렸는데 올라온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자, 쌤이 자를 갖다가 이게 되려나? 잘 없으니까 이걸 해줄게요. 자,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얘는 쌤이 이렇게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탁 다시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탁 올라옵니다. 그죠? 자, 구부린 만큼 올라옵니다. 그죠? 조금 구부리면 조금 올라오고요. 많이 구부리면 많이 올라오죠. 그죠? 비슷한 거야. 물결파도 쌤이 조그만 돌을 떨어뜨리면 출렁출렁거리잖아. 근데 큰 돌을 떨어뜨리면 출렁출렁거릴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처음에 퉁 떨어뜨려서 이만큼 올라오게 만들었다면 올라온 만큼 아래로도 이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올라온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 이 진폭. 그래서 폭이라는 건 이만큼 폭을 말하죠. 자, 진동하는 폭은 이만큼이 진동하는 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이 반복되는 것 뿐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마루부터 0점까지가 진폭이라는 겁니다. 그 진폭이 반복되는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는 마루에서 골까지가 2m이다. 2m. 마루부터 골까지가 2m래.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진폭은 몇 m일까요? 1m. 그지? 반밖에 안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전체 이렇게 떨리니까
진동폭이 이만큼 아닙니까? 아니야, 이만큼이 아니라 0점에서 처음에 틱 올린 만큼만 진폭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진폭을 이렇게 따로따로 써놨죠? 진폭 따로따로 써놨죠? 여기랑 이런 크기가 똑같을 테니까 여기도 진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폭은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이제 잘 생각해야 돼. 현재 에너지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마루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마루에 있던 이 에너지가 전달 따라와서 다시 마루까지 빵 왔을 때. 잘 들어.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마루까지 왔을 때, 이 파동은 한 번 진동했다. 1회 진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너지가 한 번 진동했어. 마루에 있던 게 그 다음 마루까지 갔어. 다른 표현으로 골에 있던 게 그 다음 골까지 갔어. 똑같이 한 번 진동한 겁니다. 그죠? 그때 시간 똑같아요.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일로 오는 시간이나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일로 오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여기 있던 에너지가 그 다음 여기 같은 데가 아니죠.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 점이고요. 여기는 내려가고 있는 점이라서 같은 점이 아니야. 다시 올라가고 여기 이 점까지 와야 됩니다. 올라가는 점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점까지 왔을 때 한 번 진동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 있지. 에너지가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바로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파동의 길이라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파동의 길이는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잡아서 이만큼이 한 번 진동할 때 진행한 거리예요. 파동의 길을 잡자 파장이라고 불러줍니다. 파장. 그래서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 거리를 한 파장 이동했다. 이 파동이 한 파장 이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파장.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파동의 길이를 정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책에도 마루부터 마루까지 한 파장이야 또는 골에 있던 게 그 다음 골까지 간 것도 한 파장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같은 기대에 파장을 정할 때 꼭 마루부터 마루까지만 파장이 아니라 골부터 골까지도 한 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길이나 같을 테니까 똑같은 일정하게 가고 있는 파동이니까 같을 테니까 저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이제 조금 정의가 필요한 거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기. 자, 주기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쌤으로 할게요. 쌤이 강의를 하다가 1분에 한 번씩 소리를 질러요. 자, 이제 이 에너지 주기적으로 소리를 칩니다. 그죠? 주기적으로란 말 뜻이 뭐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란 뜻이에요. 쌤이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주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파동에서는 주기의 의미가 바로 시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 다시 말해서 이 파동의 주기가 얼마야? 그러면 무슨 시간이요? 무슨 시간? 파동의 시간? 무슨 시간? 바로 방금 배웠던 한 번 진동. 즉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그 다음 마루까지 진행할 때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의 의미는 파동이 1회 진동할 때 걸린 시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넌 주기가 얼마야? 한 번 진동할 때 시간 얼마 걸려? 저는요 한 번 진동할 때 2초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너는 1회 진동할 때 2초 걸렸으니까 너의 주기는 2초네 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한 번 진동할 때 2초 걸렸습니다. 이걸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진동수예요. 진동수. 너 몇 번 진동해? 저요? 계속 진동하는데요.
몇 번 진동하냐고? 계속 한다고요. 몇 번이라는 건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면 진짜 계속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해서 야, 너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해? 이게 바로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진동수. 너 1초에 몇 번 진동해? 1초라는 시간 동안 1초에 몇 번 진동하냐고? 이게 진동수입니다. 1초에 몇 번 진동해? 이겁니다. 봐봐. 이 녀석은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죠. 그럼 1초에는 몇 번 진동하는 거야? 0.5회 진동하는 거죠? 0.5번. 반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1초에는 0.5번. 야, 그래서 여기 진동수가 얼마라고? 진동수는요, 0.5Hz예요. 헤르츠. 헤르츠라는 표현이 바로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진동수의 단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죠. 헤르츠라는 사람, 위인전에서 봤죠? 헤르츠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맞출 때 뭐 107.7MHz 들어봤죠? 헤르츠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107.7MHz라는 말은 1초에 107.7메가번 떨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메가라는 뜻은 100만이에요. 곱하기 100만을 해야 돼. 107.7에다가 곱하기 100만을 해주면 그만큼 진동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진동하죠. 자, 이게 바로 주기하고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주기와 진동수를 정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죠. 주기가 2초인 녀석은 진동수가 0.5Hz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2분의 1 뒤집으면 이게 나와요. 얘를 또 뒤집으면 얘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다시 이 파동한테 너는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려? 바꿔볼게요. 나 4초 걸려. 그럼 주기가 몇 초인 거야? 4초인 거죠? 4초인 거죠? 그럼 얘는 4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야? 0.25. 다른 말로 4분의 1번 진동하는 거죠. 맞죠? 얘가 4초니까 얘를 뒤집은 4분의 1이 진동수가 되잖아요. 자, 이게 주기하고 진동수의 관계예요. 한글로 쓰면요. 너네들은 야, 그런 관계, 너네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야, 주기는 진동수를 뒤집으면 된다며. 진동수를 뒤집으면 주기 나오지. 다른 말로 진동수는 또 주기를 뒤집으면 나온다며. 이렇게 나옵니다. 진동수를 구해라 그러면 야, 주기 얼마인데? 4초? 오케이, 그럼 진동수는 4분의 1이네. 그치? 이렇게 나옵니다. 0.25였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야, 진동수가 4분의 1이야. 진동수가 4분의 1이야. 그럼 주기는 몇 초게? 4초. 그죠? 4분의 1을 뒤집어서 주기를 구하는 거야. 진동수의 역수를 하면 4분의 1을 한 번 더 뒤집으면 4 나오잖아. 진동수를 또 뒤집으면 주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 책에 맨 밑에 진동수 해가지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야 라고 써있는 거 있죠. 바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야 써있는 게 바로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런 개념들. 이건 우리가 좀 이걸 먼저 이 정의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해를 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림 보여주면서 그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쉴게요. 오늘은.